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죠.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집니다.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는 분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며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목요일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한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하고 나서 음.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실 만한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문구 있잖아요. 연금저축상품 가입만 해도 99만 원 환급 막 이런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세액공제를 최대 99만 원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600만 원을 채워 넣어도 무조건 99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복습하면 그래서 연말정산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소액일 경우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 없이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거나 환급 금액 또한 적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아예 없거나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결정세액 99만 원 이상이 돼야 그때 600만 원 넣고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들으면서 와, 중요한 내용인데 나는 지난번에 못 들었네. 이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OBS 라디오 들어오셔서 돈키호테 찾아오시면 저희 다시 듣기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쯤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해서 연말정산도 되고 세금도 환급받고 노후연금까지 다 준비하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상품을 어떤 거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연금저축상품 많이 관심들은 가져 하시는데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크게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나누면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고요.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리로 돈을 굴려줘요.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는 또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내진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상품입니다. 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고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할 때 원금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낼 수도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맞아요. 어떤 게 좋을까? 근데 그 전에 일단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둘 다 세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결정세액에 따라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00만 원의 16.5%인 99만 원을 최대 환급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인 79만 2천 원을 최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똑같고 연금 받을 때는 세금도 똑같아요. 연금소득세 5.5%다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좋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을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나중을 위해서 뭔가를 가입하고 돈을 불리고 이런 거에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동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두 가지 상품,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저축펀드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상품명 연금보험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대신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과는 아예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노후연금 그리고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면 연금보험이 아닌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가지 헷갈리는데요. 네.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
네,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 자, 그러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연금과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맞죠. 일단 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한 그 이자율에 따라서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 성향이 안전하게 좀 안전한 거 좋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상품이 어울리는 거고요. 원금을 손해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그쵸. 분들.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곳에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납입하는 동안에 한 2에서 3% 정도 금리로 돈을 굴려가면서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그냥 꾸준히 납입 잘 마치고 나중에 연금 탈 때 그냥 쭉 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에서 3%라는 게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뭔가 네.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고 뭔가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냥 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납입하고 편안하게 연말정산 받고 편안하게 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신경 쓸 게 없죠. 하지만 그만큼의 또 대가를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매달 보험사에서 수수료, 뭐 사업비라는 면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렇구나. 좀 아깝기도 하죠. 그러네요. 이게 얼마냐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적으면 5%, 많으면 10% 정도를 매월 원금에서 떼어가요. 많이도 떼가네. 참나. 다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네요. 이 앞에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보험사에서 정한 2에서 3% 금리로 돈이 굴러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내가 낸 원금에서 5에서 10%를 먼저 띄고 그리고 나서 뒤에 2에서 3% 이자로 돈을 굴려주기 때문에 또 원금이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에서 주는 그 2에서 3% 이자가 고정이 아니라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떨어지면 연금 예상액 표에 나온 금액보다 연금액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안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거나 또는 사업비 때문에 지금처럼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에는 좀 부족한 연금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했어. 이런 분들 중에서 몇 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내 원금에도 도달을 못했어.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원금 손해 안 본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업비.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비를 뗀 상태에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자율보다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자체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긴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나한테 좀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2023년에 물가 상승률이 3.6%였다고 해요.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고물가도 따라잡는 연금이면 참 좋을 텐데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내주는 상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죠? 네. 저위험, 저수익,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참 이건 너무하네.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 연금저축보험과는 반대로 그 연금저축 펀드는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고수익을 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원금에서 매월 떼어가는 사업비가 없어요. 단 연 1%가 안 되는 저렴한 보수 비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S전자 주식이 2만 원에서 한때 200만 원까지 올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것처럼 이 연금 타는 시점에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는 정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보험 내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그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떼지 않고 뭐 저렴하게 아주 조금의 보수 비용을 떼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뗄 수도 있다. 근데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안 좋을 때는 살짝 막아두면 안 되나요? 잠가두면 안 돼요, 수돗물처럼.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고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상품이에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 타는 시기가 좀 넉넉히 남은 분들이어야 그 수익률에 대한 그 관리가 필요하겠죠. 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주식시장 좋았거든요. 네. 연평균 수익률 막 40%, 50%. 근데 3년 전에 한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였던 그렇죠.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중동 지역 전쟁 때문에 살짝 안 좋긴 했지만 또 주식시장이 또 좋아지고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연금 탈 때 주식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안전 자산의 펀드를 좀 옮겨놓는 또 관리가 또 필수입니다. 이런 시간과 관리가 꼭 필요한 게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우리 왜 주식할 때도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하시죠. 보통은 내려갈 때 네, 팔죠. 네, 맞아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봐 팔고. 올라갈 때는 사고. 이 정도면 됐어. 더 올라가겠다. 사 빨리.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도 펀드가 마이너스일 때 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빨리 네.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오를 때를 대비해서. 맞죠. 싸게 더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인드라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당연히 연금저축 펀드가 맞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맞네요. 네네. 내가 연금저축 보험을 해서 지금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맞느냐, 요거를 지금 정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의 경우에도 어떤 게 더 맞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도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3부에서 우리 얘기 나눠봤죠.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상품,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텐데 아직까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두 가지 상품,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딱 정해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고수익도 좋지만 나는 뭐니 해도 그냥 원금 보장이 제일이다 하시는 우리 동키분들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금액을 좀 적게 하고요. 추가 납입을 많이 하면 소비자한테 유리한 점 기억해 주세요. 사업비를 안 떼니까. 그렇죠. 연간 600만 원을 맞추려면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50만 원짜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짜리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3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본 50만 원일 경우에는 매달 10%인 5만 원을 보험사에서 떼어가지만 사업비로. 그렇죠. 20만 원일 경우에는 10%인 2만 원을 떼고요. 추가로 납입하는 30만 원에 대해서는 아예 안 떼거나 회사마다 다르지만 1% 정도 떼면 3천 원 떼는 거니까 같은 50만 원이라 할지라도 사업비는 2만 3천 원으로 반 이상 주게 돼서 나중에 추가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거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사업비라고 했는데요. 추가 납입을 하면 사업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추가 납입을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펀드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연금펀드를 주식형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또 추가로 글로벌 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놀라지 마시고 납입을 멈추기보다는 납입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더 큰 금액을 납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시고요. 그리고 연금 탈 시기가 다가오는 그 시기에는 본인이 정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처럼 이 안정성 있는 채권형 펀드에 좀 자금을 옮겨서 이 수익난 금액을 좀 지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연금을 탈 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안 나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오히려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오히려 금액을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된다. 네. 그럴 때 겁먹고 뭔가 이렇게 꽉 잠그거나 납입을 중지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꿀팁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혹시라도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내일 정도면 저희 다시 듣기 올라옵니다. 다시 보기가 올라옵니다. 유튜브 돈키호테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 우아남 김충란 전문가께서 상담을 나가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노후에 대해서 막막하셨던 이분을 어떻게 고민 해결을 해주고 오셨는지 저희가 사연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이고 남편이랑 맞벌이하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보험이라고 하면 실비보험은 들었고 자동차 보험도 당연히 들었고 이 두 가지 정도였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암투병 하시는 분, 뇌졸중 걸리신 분들 이렇게 건강으로 시간적 또 경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 더 준비를 해야 되나 남편이랑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이랑 저 같은 경우는 각자 직장이 있다 보니까 연말정산을 따로 해요. 근데 연말정산해도 한 세금 1, 2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냈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이것도 최근에 좀 오르더라고요. 재작년에는 한 4, 5만 원 정도 더 냈고요. 작년 연말정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남편은 한 20만 원? 저는 1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 정도는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격이 조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고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코인도 하고 이렇게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산 때는 조금이라도 저희가 세금을 좀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 신청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남들은 다 13월에 월급 그러는데 나만 13월에 세금을 내고 있으면 나도 좀 돌려받자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떻게든 편법을 써 이게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못 받고 있다, 내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억울하거든요. 자, 이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볼까요? 네, 자녀가 없는 맞벌이 40대 부부셨는데요. 네. 보험은 의료 실비보험과 자동차 보험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시다가 최근에 뭐 주변 분들이 암에도 걸리시고 뇌졸중에도 걸리시고 이런 걸 보시다 보니까 또 덜컥 겁이 나셔서 이제라도 암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시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처럼 환급이라도 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건강할 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간접적으로라도 주변에서 좀 아픈 분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보험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모은 돈이 한 번에 그냥 나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이라는 거를 최소한으로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건강을 100% 자신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분들은 한 유튜브 뭐 인터넷에서 보험은 무조건 의료 실비와 자동차 보험이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 말에 좀 꽂히시는 바람에 5년 전에 보험을 싹 다 정리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닌가요? 5년 전에 정리를 싹 다 하셨으면 그때 손해본 금액도 꽤 됐을 텐데. 손해도 보시고 지금은 실비밖에 없으시고. 아이고. 간혹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근데 문제는 본인 말이 100% 다 맞는 것처럼 보험이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나 인터넷을 보시면 이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문가가 아니거나 보험 지식이 없다면 그런 논리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필요 없다. 근데 사연 주신 부부도 그 생각이 너무 빠져드시는 바람에 잘 내고 있던 것까지 해지하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분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일단은 큰 사고나 큰 질병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보험에 가입하고 안 아프고 안 다치면 다 없어지는 돈 아까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간단한 수술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시는 그 산정 특례를 받아서 병원비가 몇백만 원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암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고 산정 특례가 안 되는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등등등 안 좋은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흔한 암진단비조차 없다면 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다 꺼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아놓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좀 아쉽습니다. 납입했던 그 보험까지 그냥 무조건 해지한 거는. 네. 네. 저희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 그것도 역시 독이에요. 맞죠. 매달 내가 생활비조차도 막 겨우겨우 낼 정도로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을 가입한다? 그건 역시도 독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는 최소한으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가입해서 매달 내가 뭔가 부족해. 여유가 없어. 그런 분들도 정리정돈은 필요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울타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구멍이 그렇죠. 숭숭 네. 뚫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다행히 두 분 다 약 드시거나 수술 입원 이력이 없으셔서 다행이다. 보험을 준비한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이 좀 높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빠서 못 갔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더 다행인 게 만약에 병원에 추가로 방문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이제는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게 될 뻔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암보험과 보장의 범위가 넓은 잘 아시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의료 신기술에 해당하는 표적 항암, 로봇 암수술 등등등 이렇게 꼭 필요한 보장만 넣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각각 10만 원의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 만 원에서 총 22만 원으로 서둘러서 보완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자동차 보험하고 실비 보험만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실비 보험은 맞아요. 얼마 하셨어요? 두 분 다 기존 시비가 3만 원이었으니까 두 분 합치면 6만 원 더하기 22만 원에서 총 28만 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실비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두 분 합친 월 소득이 한 700만 원이니까 이 정도 금액은 부담 없이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700만 원을 벌면서 28만 원을 매달 보험료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울타리로 해놓는다. 이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득을 좀 돌려받고 싶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나요? 네,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청 징수 영수증 이거 떼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세금을 더 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 연말정산은 나의 연봉에서 기본 공제로 소득 금액을 한번 낮춰주고 그 다음부터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인적 공제, 국민연금 납입했던 거, 신용카드 쓴 거, 주택자금 이자 낸 거, 보장성 보험 낸 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뺀 후에 줄어든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분은 그런 자료들을 나눠서 써야 돼요.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연말정산 부부들은 자료가 없어서. 네. 게다가 이 부부는 부부 같은 경우는 저축을 꽤나 많이 해요. 결국은 소비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자료가 또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없어서 공제 항목도 일반 가정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축 많이 하는 게 죄야? 그렇다고 세금 더 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저축의 방법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실 건데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필요한 공제 자료를 만들면서 저축을 하시라는 거죠.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 세금을 다시 뱉어내지 않는 방법, 저축 방법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3부에서 배웠던 대로 각각 부부에게 맞는 연금 저축 상품으로 내년에는 세금을 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분의 투자 성향은 너무나 안정적이라서 원금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계좌 마이너스 손실을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돈만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혜택 받고 나중에 연금 받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물론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소폭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지만요. 연금 받을 때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하게 노후에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그 자체에 만족하신다면 당연히 뭐라면 되겠죠? 연금저축보험. 맞아요. 대신에
연금저축보험을 하시되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보험 한 50만 원씩 매달 하겠다. 그럼 50만 원을 다 매달 넣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넣을게요 하고 나머지는 10만 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 넣을게요 하고 30만 원 정도는 추가 납입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인다. 아까 팁으로 알려주셨죠. 자, 그러면 아내분은 원금 보장 안정적인 걸 원하시니까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도록 조언해 주셨고 남편분은요? 남편분은 뭐 주식도 하시고 뭐 코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보통 이런 분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그 2, 3% 금리로는 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매달 떼어가는 5에서 10% 사업비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돈이 아깝거든요. 그죠. 괘씸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남편분에게 맞는 연금 저축 상품은 뭘까요? 펀드. 네, 맞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가 제격이죠. 그리고 주식형 펀드가 마이너스가 보일 수도 있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펀드로 골라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연금 저축 상품으로 내년엔 꼭 환급받으십시다. 둘째, 보험료는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지출입니다. 지출은 줄이고 자산은 늘립시다. 네, 오늘도 우아남의 우아한 노후 함께 세워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해 주신 만큼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